아시다시피 연일 쏟아지는 비보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한공항 사태,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방송가와 연예계 모두가 줄지어서 방송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무려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생존자가 극히 적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한순간에 떠나게 된 정말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뉴스 기사가 연일 쏟아집니다. 제주항공 사고는 3년 전에도 활주로 충돌 이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각종 정치적인 음모론도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사건과 사고를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현역가왕2를 보시던 많은 분들에게도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죠. 알다시피 진혜성, 김중현, 경연을 빛낸 현역가왕2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31일 화요일 날 방송해야 했을 당일날 또 결방이 됐습니다. 미스터 트롯 3도 쉬어가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엄 선포 때도 갑작스럽게 방송이 취소됐었던 현역가왕2인데 이제는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쳤으니 참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현역가왕2가 사실은 첫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게 된 이 외인구단 팀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5회에서 엄청난 볼거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쏟아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현역가왕2와 미스터 트롯 3 라이벌 방송사까지 이겨내야 하는 진혜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팬덤의 규모도 굉장하지만 사실 이번 현역가왕2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팬덤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혜성 씨가 이번 현역가왕2 6회차에서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리더십이 빛났었던 에녹팀, 이 에녹팀에 함께 했었던 박서진 씨도 함께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선 좀 하나씩 보면 대국민 투표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갖고 있는 김수찬 씨, 그리고 2위의 에녹, 3위의 진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가 지금 탈락한다라는 스포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탈락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 씨가 오히려 지금 이 탑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6회차에서는 예정대로 방송이 됐다면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팀별로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가 한 명도 없죠. 단체전을 하고 나서 이제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펼쳤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남달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진혜성 씨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순위를 굉장히 치고 올라왔지만 이 박서진 씨가 있는 에녹 팀 같은 경우 순위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외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진혜성 씨 팀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왔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바로 듀엣전입니다. 이 듀엣전에서 진혜성 씨 팀이 굉장히 순위를 벌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에서 완전 반전 결과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단체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치고 올라간 진혜성 팀인데 당연히 듀엣전에서도 기본 이상은 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듀엣전 점수가 심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단체전을 했었던 에녹팀의 박서진 씨. 굉장히 아쉬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오중창 트롯 경연대회에서 정말 보기 힘든 아주 고품격, 고퀄리티 무대였는데 이게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마스터단도 최하, 국민판정단도 최하.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진혜성 팀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에녹은 자신의 탓을 많이 했고요. 사실 다른 가수들은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박서진 씨는 듀엣전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라는 각오를 아주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진혜성 씨 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55점 진혜성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점수였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박서진 씨 팀 역시 정말 미친 듯한 이 장구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 온몸이 물에 젖어가면서 열성을 다했었던 이 무대도 생각보다 어땠죠? 점수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국민판정단 점수가 이거 뭔가 에러가 난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 김수찬님은 중간에 나 이렇게 되면 하차하겠다, 중도 하차하겠다라는 답답한 심경까지 쏟아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진혜성 팀과 에녹 팀의 박서진 씨가 왜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면밀하게 팩트를 본다면 바로 최종 점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혜성 팀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1위 팀과 20점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에녹 팀 같은 경우는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팀이 지금 가장 하순위에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혜성 팀의 진혜성, 에녹 팀의 박서진 두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전유진 양이 박서진 씨와 함께 살림남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박서진 씨보다 연애 선배다, 모태솔로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박서진 씨에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또 두 사람의 케미가 방송 시청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진혜성 씨 못지않게 시청률을 담당하고 있어요. 비록 대국민 투표 탑 10 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박서진 씨가 지금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시청률을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진혜성 씨도 어디 그뿐입니까? 진혜성 씨 역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현역가왕2의 조회수를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역가왕2의 조회수를 살펴보면은 이 진혜성 씨와 박서진 씨의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서진 씨와 김경민 씨의 무대 조회수가 3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회차에 나왔었던 듀엣 무대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혜성 씨 또한 어떻습니까? 양지원 씨와 함께 했던 듀엣전 무대가 14만 회입니다. 최소 탑5, 중간 이상, 중상위권에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규모도 거대한 두 사람인데다가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의 무대가 전부 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31만 회, 14만 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을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드디어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이스전에서 진혜성 씨가 받은 점수의 결과가 굉장히 반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스포일러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혜성 씨가 탈락한다? 글쎄요,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황민호 군이 눈물까지 쏟았을 이 에이스전 끝나고 난 이후에 결국 각 팀원들이 굉장히 좀 좌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서진 씨가 굉장히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깊게 내셨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진혜성 씨와 박서진 씨 정말 탈락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적는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 2 6화 스포일러 단독 공개, 박서진, 진혜성 탈락 명단 이럴 수가.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200% 가짜다. 네. 200% 가짜다. 유명한 가짜 찌라시 채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 가짜 뉴스 채널 총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완전 가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이렇게 한숨 지은 표정도 뭐 그뿐입니까? 진혜성 팀도 굉장히 위태로운 것처럼 지금 이 예고편에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지금 보면 애녹 씨가 울고 뭐 최수호 씨와 나태주 씨도 고개를 떨구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다음 편에 황민호 군이 오열한 것처럼 시청률이 확보가 된다. 결론은 가짜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요, 진혜성, 박서진 씨 두 사람이 탈락할 경우 현역가왕2가 안 그래도 미스터트롯 3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준결승 전까지는 어떻게든 현역가왕2 서혜진 PD 제작진 입장에서는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굉장히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에서 진혜성 씨와 정면 대결을 펼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면 대결도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진혜성 씨가 강문경 씨를 딱 픽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찝어서 대결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강문경 가수의 압도적인 승리로 첫 대결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현역가왕2를 보시는 많은 분들, 이 두 사람이 탑7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실력자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팬덤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 진혜성 씨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 제야의 강자, 타 프로그램의 우승자, 진혜성 씨도 우승자, 같은 우승자끼리의 첫 대결에서는 강문경의 뽕신 내림이 오지 않았다라는 마스터단의 평가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강문경 씨가 사실 과거에 아버지의 강, 와, 이거 뭐 강문경 씨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순창읍 출신의 임종수 작곡가는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수 중에 나훈아 선생님을 최고로 꼽는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그를 국보급 가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훈아 선생님이 이 작곡가분에게 곡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가사는 제가 쓰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아버지의 강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강문경 씨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강 노래를 불러서 사실 승리를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대중가수로 선회를 하면서 작곡가님을 찾아와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문경 씨가 2007년도에 아버지의 강을 다시 녹음하여 음반을 재발매하게 된 거죠. 5년 동안 임종수 작곡가님에게 음악 지도를 받았고 당돌한 여자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서주경 가수가 이 작곡가님의 연습실을 찾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결국 서주경 가수는 강문경 씨를 만나고 난 이후 단 한 번의 압박도 없이 생활비와 어머니의 수술비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또 있었다라는 거 아마 강문경 씨를 처음 본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강문경 씨에 대한 이야기. 결국 소속사 대표인 서주경 씨가 은인이다. 무명 시절에 압박을 주지 않았다.
과거 트롯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소감을 전달했었던 강문경 씨의 속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수 서주경 씨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 트롯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수 서주경 씨가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사실 많은 행사장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당돌한 여자 노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소속사의 대표님이 되었고 이 강문경 가수를 적극 발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강문경 씨도 상금은 대표님에게 드렸다라고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은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강문경 씨가 7년 차의 트로트 가수인 시절 드디어 트롯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했지만 긴 무명 세월을 언급하면서 이 서주경 대표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7년 동안 판소리를 배웠고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죠. 하지만 1학년만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1년 받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에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또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색깔이 없었다라면서 7년 가까이 작곡가, 소속사 대표님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어머니의 암 수술 비용과 생활비까지 서주경 대표님이 대신 내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강문경 씨의 나이가 36살입니다. 당연히 대표님은 당돌한 여자의 주인공인 서주경 가수였죠. 그러니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인연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장난으로 트롯신이 떴다 해서 우승한 강문경 씨가 상금은 대표님께 드렸고 계약 기간은 한 20년 정도 남았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죠. 이 당시에도 이 강문경 씨가 자신이 목소리를 바꾼 지가 10개월 전쯤이었다라며 그전에는 굉장히 투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간드러지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런 목소리야 이렇게 막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문경 씨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바꿔서 그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롯에 맞게끔 목소리를 바뀐 거죠. 그래서 트롯신이 떴다 출연을 앞두고 그것이 가능했기에 선배님이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강문경 씨의 과거 노래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강문경 씨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수술 비용을 서주경 대표님이 대신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 뽕신이 내려온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문경 씨답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 속에 뽕신이 강림한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문경 씨의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한 대목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짜장면집을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보면 아드님의 사진이 막 잔뜩 걸려있죠. 그러면서 이대째 손짜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창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육성으로 들려준 아들 강문경의 삶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순창읍 중앙로에서 중화요리집 이대째 짜장을 운영하는 이 부모님 나이가 67세 그리고 61세 이렇게 두 분의 나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했다. 집에서 결승전 생방송을 보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었던 아들을 봐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어떤 아들이냐라고 묻자 효자.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와 대화는 울컥하다가
웃다가 2시간이 훌쩍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아드님에게 잘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찐팬들의 사랑에 정말 과분하여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소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 학교에서 사물놀이 수업을 했나 본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소리 공부를 배웠다고 해요. 한 번도 문경이를 학교든 어디든 데려다 준 적이 없다. 항상 혼자 버스를 타고 걸어가서 소리 공부를 다녔다. 하지만 사춘기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고 해요.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도 소리 공부에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강문경 씨가 16, 17 무렵에 수군가 완창 발표회를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순창을 떠나 서울에서 일을 하러 부모님이 떠났다고 합니다. 강문경 씨는 순창에 있던 일가 친척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여 정을 붙이지 못하고 광주에서 홀로 하숙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이 아버지는 그때 짐작컨대 문경이가 한창 사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열심히 공부하여 19살 때 2003년도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대상도 받게 됩니다. 어머님 정옥경 씨는요. 부모가 변변치 못하게 지원도 못 해주는데 문경이는 한 번도 불평불만이 없었고 그 힘든 소리 공부를 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며 어느 날 학교를 자퇴하고 소리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하여 가슴이 쓰라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부부는 그 무렵 서울에서 순창으로 돌아와 짜장면집을 열게 된 거죠. 그런데 부부는 삶에 괴로워 어쩔 수 없이 어린 강문경 씨를 홀로 남겨두고 순창을 떠나는데 더 안 좋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부부가 증언하고 있는 이 소리공부의 스승님은요, 굉장한 유명 인사가 여럿 있을 정도로 명창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경이가 살면서 한 번도 싫다 좋다 속내를 내비치진 않았지만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오직 실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 학자금 부담도 있고 자퇴를 하며 포기한 것 같다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임종수 작곡가와 서주경 대표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향 선배님이었던 이 임종수 작곡가님께 가서 문경이가 소리목을 빼려면 5년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트로트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승전에서 역전 우승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당돌한 여자의 서주경 가수가 대표님이 되어 물심양면 강문경 씨를 지원을 했고 우승 상금 1억 원을 대표님에게 선뜻드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서러움을 강문경 씨는 노래로 이겨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찾아주신 팬분들이 고마웠지만 본업이 장사다 보니 음식만 대접해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살면서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문경이가 잘 되는 것을 보니 지인들이 제 얼굴도 활짝 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강문경 씨가 어려운 과정 환경 탓에도 방황을 많이 했지만 결국 가수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문경이를 생각하면 잘해주지 못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지만 밝은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며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감사스럽다라며 눈물을 두 분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워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지원하지 못했던 이 상황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어린 유년 시절 때 사실 너무나 생활고가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놓고 보면은 이 부모님의 상황이 아들 입장에선 이해가 된단 말이죠. 아마 강문경 씨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씨와의 이 대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부여잡으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현역가왕2 정작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현역가왕2 조회수 탑5 무대라고 꼽아놓은 가수들의 면모를 보면 박서진, 양지원, 황민호,
강문경, 환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양지원 씨는 지금 데스매치의 방출 후보자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종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리 가수의 무대입니다. 자, 이 성리 가수가 잘못한 건 1도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왜 문제냐? 함께 맞대결을 펼쳤던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촛불잔치 때도 한번 뒤늦게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 무대 역시 아예 업로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현역가왕2 제작진의 입장 발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현역가왕2의 실제 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지금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개함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글들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보이십니까? 김중현 가수님의 4회 1대1 현장 지목전 열애 공식 영상 모두 송출해달라. 왜 안 보여주고 있냐? 영상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째서 김중현 가수님의 영상만 올려주지 않냐? 이유를 밝혀라. 복원시켜달라. 즉각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저작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가용 유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무대를 위해 혼신을 다한 가수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됐지만 차후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편파적인 편집으로 한 가수의 무대를 폄하시켰고 시청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방영된 방송에 당연한 영상 업로드의 기회를 박탈한 제작진의 이런 아니라고 편파적인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독 김중현 가수에게 다른 가수들이 가지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당한 이유를 듣고 싶다. 분명히 방송 이후 업로드되었던 촛불잔치라는 영상이 어떤 시국적인 이유로 내려져 오디션 참가 가수와의 1차적인 차별이 있었다. 촛불잔치라는 노래 무대도 내려왔는데 이게 촛불잔치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탄핵 사태와 괜히 연관이 지어진 거죠. 근데 김중현 가수가 그걸 알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기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다음 무대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제작진의 의도된 실책인지 직무유기인지 알 수 없지만 방송용 음원의 저작권 가용 유무도 따져보지 않고 가수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결국은 저작권법 논란에 휘말려 방송 이후 어떤 영상과 음원도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무대를 준비한 가수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작권 유무에 대해서는 방송국 측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한 이후에 김중현 씨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뭐 다 촬영해놓고 무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김중현 가수만 함께 대결한 성리 가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김중현 가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위법성의 유무를 반드시 다툴 것이다. 이거 사실 MBN 측 현역가왕2를 만든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 가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상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나간다? 글쎄요. 너무나 좀 심각한 지금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에 보면 이것도 사실 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투표 기준에 겹쳤던 가수들이 있어서 요렇게 4명, 5명을 추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김중현 가수는 예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김중현 가수만 탈락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최수호, 박구윤, 진혜성 이런 가수들은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송민준 가수도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양지원, 김중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씨가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만 봐도 이거 탈락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이 다음 장면에 최수호 씨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박구윤 씨와 함께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 최수호 씨도 최종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진혜성, 송민준 이 두 가수 역시 진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혜성 씨는 패자부활전 또는 추가 합격자에서 슈퍼패스권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슈퍼패스든 뭐 슈퍼카드든 이 논지가 뭡니까? 마스터단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마스터단이 원에서 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당초 이 점수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청객 점수는 사실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마스터단이 70% 정도 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져서 결과가 나온 1대1 데스매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는 지금 보여지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보면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나태주 씨의 노래 무대가 6.9만 회입니다. 근데 함께 대결을 펼쳤던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차후에 대국민 투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진혜성 가수가 62만 회로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를 10만 회 가까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강 씨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했던 신승태 씨 역시 21만 회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승리한 환희 역시 28만 회 정도입니다. 신승태 가수와 환희의 노래 무대를 합친 조회수보다도 진혜성 씨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제가 진혜성 씨의 팬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번 팀 미션이 있을 듀엣전, 뭐 그 다음에 단체전, 그리고 트리오전 여러 무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다음 현역가왕2 5회차입니다. 아마 이것도 모든 무대가 다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박서진 씨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것도 있죠. 아마 팀으로 나뉘어져서 그 안에 듀엣 무대, 단체 무대, 트리오 무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아마 반반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와 반반을 나누어서 아마 이런 무대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조차 여기 있는 마스터단들, 이 마스터단들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스터단에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강남씨 같은 경우겠죠. 예능인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 아닙니까? 가수도 아닌 사람이 환희를 평가한다. 예능인들이 나와서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소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지원 씨, 김중현 씨, 정말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들, 거기에 진혜성 씨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황민호 군이 눈물을 쏟는 이유도 아마 굉장히 황당한 결과 때문일 거예요. 황민호 군이 탈락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황민호 군이 함께했던 노래 무대에서 아마 탈락하게 된 다른 선배 가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현역가왕2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신유 가수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전혀 없는데 신유 가수가 나와서 보여준 활약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는 팬덤이 정말 그 규모가 크고 탄탄해서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유 가수가 애당초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다라는 결과로 놓고 보기에는 조회수가 10만 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조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투표의 모습만 봐도 이 현역가왕2가 공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준결승 진출, 대국민 투표가 있기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금 가수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중현 가수나 양지원 가수, 나아가서는 패배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재하 가수, 이런 가수들, 그리고 송민준 씨까지 참 여러 부분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자부활전이 앞서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현역가왕2를 향한 엄청난 지탄과 엄청난 공정성 논란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서혜진 PD 사단이 판권 문제를 놓고 60억 손해배상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방영이 된 현역가왕2인데, 이 많은 현역 가수들을 모셔다 놓고 공정성 논란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거 엄밀히 경연대회 아닙니까? 현역 가수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팬덤 분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을 펼치는 그런 현장이라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2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자부활전 때, 그러니까 5회차죠. 5회차 때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어그로,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왜 많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패자부활전마저도 그 결과와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연시 안방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미스터트롯3가 바로 19일날 첫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윤정 씨도 개그맨이 왜 등장하냐라고 야유를 받았던 이경규 씨도 다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미스터트롯3가 현역가왕2가 주춤하는 사이에 확 치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현역가왕2가 벌써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60억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계엄 선포로 인한 방송 취소. 자, 이 두 번의 타격 때문에 진작에 두 자릿수에 진입했어야 하는 현역가왕2가 지금 이번 5회차에 나올 패자부활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데스매치, 정확하게는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패자부활전에서 9명의 생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투표에서는 재하, 진혜성, 송민준, 이현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현승 씨가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패자부활전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마스터단, 심사단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뽑는 거예요. 이 마스터단이 4명 중에 1명을 뽑고 나중에 슈퍼카드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원했던 원픽 가수들을 뽑아서 추가 합격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스터단 눈에 들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현승 씨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대국민 투표 결과와 함께 겹치는 가수인 재하, 진혜성, 송민준 세 사람만큼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4명의 가수입니다. 최수호, 윤준협, 박구윤, 진혜성. 자, 근데 나머지 5명은 추가 합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 합격자의 양지원, 공훈, 재하, 한강, 송민준, 김중현, 곽영광 몇 명입니까?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